자, 들어가겠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개발 파트랑, 그 다음에 이제 관리론, 감정평가론은 이제 프린트로 나눠주는데요. 일단 교재는 152페이지로 갑니다. 152페이지로 가셔서 부동산 이용 및 개발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우리가 이제 파트가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용어 정리로 가져야 되고, 부동산 개발이 거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가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는 한 문제 정도 배정,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있어요. 마케팅이 우리가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셔서 오늘 이제 문제가 이제 개발 파트 위주로 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용 파트에 거기 보시면은 밑에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용어 정리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토지이용 집약도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용어 정리로 간다면 토지이용 집약도라는 게 있죠. 집약도가 있어서 자, 토지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여기다가 투입하게 되면은 자, 이건 밑에가 토지가 내려가고요. 위에 노동과 자본에 대한 투입량이 내려가요. 올라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지가가 있고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도심은 그냥요 지가가 높아요. 높죠. 그러면 토지를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니까 조방 쪽 이용해야 돼요. 집약 쪽 이용해야 돼요. 그럼 집약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건물이 저층화 됩니까? 고층화 됩니까? 고층화 되고, 외곽은 땅값이 높아요. 땅값이 낮아요. 그럼 집약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추죠. 그럼 따라서 조방적 토지 이용. 자, 근데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 있겠죠. 그래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토지용 집약도라는 것은 토지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집약적이라는 건 뭐예요? 집약도가 낮은 거예요. 집약적 토지용은 집약도가 높은 거예요.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이 한다는 단어가 있죠? 근데 조방적은 어떻죠? 집약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본의 투입 비율이 낮죠? 근데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 있죠. 자, 따라보세요.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중간에 집약 한계, 조방 한계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요즘은 좀 많은데, 조방 한계라는 거는, 조방 한계는,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자체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순수익이 제로죠. 순수익이 제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자, 만약에 3층을 졌다. 그럼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만원짜리 뷔페를 가게 되면 한 3접시 먹는 게 기본이래요. 그럼 한 접시 먹으면 그냥 나한테 손실이 와. 손실이 오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손익분기점이니까,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에서 이 집약도의 하한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접시가 기본이라면 더 먹죠. 근데 10접시 먹으면 그냥이야 병원에 실려가. 그럼 그냥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층 한 층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층 한 층 더 올렸을 때 수입을 한계 수입이라고 하고, 한 층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자 따라합니다. 집약 한계. 그러니까 여기는 집약 한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계 수입이 크면은 층수를 올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0층 가서는요, 요게 똑같아져요. 나중에 비용이 더 커지면은 수익이 또 감소할 수 있거든요. 집약 한계를 상한선으로 하자는 거죠. 상한선. 그래서 이거는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죠. 그래서 이걸 상한선으로 해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요거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집약 한계를 상한선, 조방 한계를 하면서 이 안에서 채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죠? 가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집약 한계.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 뭐하고 뭐가 같다는 거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추가 투자에 대한 그 집약도로서 이윤 극대화점으로서 집약도의 상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점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자, 밑에 따라합니다. 조방 한계. 밑에 조방 한계라는 글씨가 있어요. 얘는 뭐와 뭐가 같은 거죠? 총수익과 총비용. 이윤이 제로라고 돼 있죠?
손익분기점을 나타나기 때문에 집약도에 하한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얘를 넘게 되면 손실은 안 오지만 이윤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그죠?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따보세요. 입지잉여. 자, 입지잉여는 뭐냐면, 자, 만약에 이제 여자고등학교 앞에, 자, 요거 앞에 정문에 분시점이 있어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거랑 위치가 떨어지는 거랑 매출액이 똑같겠어요? 매출액이 다르겠어요? 다르죠. 가점하고 나점하고 여기가 이제 100m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가점은 이제 월 5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벌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따라서 입지잉여라고 하거든요. 지금 입지잉여 찾으셨습니까? 그럼 동일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입지잉여예요. 자, 한계 입지라는 거는 입지잉여가 제로인데 산업의 종류에 따라 입지에 따라 입지잉여가 똑같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지죠. 주거용이 100이면 항업이 0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같습니까?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니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자, 집약도를 높이는 거는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있죠. 집약 한계,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추가 투입에서 이윤 극대화니까 그걸 넣으면 손실이 안 오지만 이윤이 감소하고 조방적은 그냥입니까? 집약도가 낮습니까? 그러면 조방 한계라는 한계가 있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데서 이윤이 제로인 손익분기점에서 그걸 넣으면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약 한계와 조방 안에서 채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입증여는 주체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입증여가 똑같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도 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지가 구배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지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가져가세요. 지가 구배. 그래서 지가 구배 현상 들어갑니다. 지가 구배 현상.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있죠. 우리가 그림이 있는데 여기 지가가 있고요. 여기가 도심이에요. 도심이 이제 입증여가 100이죠. 100%고 나갈수록 입증여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분의 높이.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외곽이라면 자,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달라요. 자, 우리가 명동에서 조금만 지나가도 지가 하락이 크죠. 그럼 기울기가 작습니까? 기울기가 큽니까? 자, 외곽은 우리 농사 짓는 데는 조금만 지나가도 지가 차이가 안 나죠. 지가 낮다. 그래서 지가 구배 현상 밑줄만 전통적인 소도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가 패턴이 도심에서 가장 높고 도시는 멀어질수록 지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자, 따라보세요. 지가 구배 현상. 근데 우리가 소도시하고 대도시가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죠. 소도시, 대도시. 자, 소도시는 단순하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대도시는 여러 획을 갖고 가요. 자,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그 단핵과 다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단핵. 그럼 핵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단순하게 떨어지는데, 자, 다핵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도심이 하나예요? 여러 부도심이 있어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가죠. 그럼 소도시와 대도시가 구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맨 밑에 갈게요. 현대 도시처럼 부도심이 발달하며 집값에도 부도심 다시 상승했던 상이한 모습을 나타나며 집가 구조 현상은 다핵심의 현대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이건 소도시를 얘기하니까 현대 도시에 또 유용하지 않는데, 자, 오른쪽으로 볼게요. 1번의 별표. 외곽보다는 도심 중심의 단위 거리당 집가 하락률이 작습니까? 더 큽니까? 그죠? 하락률이. 1번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단핵은 자,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버제스, 선형. 그래서 집가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단핵과 다핵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지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직주분리와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 한번 쳐보세요. 직주분리에다 별표. 직주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죠? 주거분리랑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주분리라는 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도심에 직장이 있으면 도심은 집가가 낮습니까? 집가가 높습니까?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주분리는 이렇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자, 이걸 따라서 직주분리. 그럼 직장은 도심 중심에 두고 주거지는 외곽으로 위치한다는 얘기 이해 가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인이 없고 그냥 결과만 해놓으셨는데
그럼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바글바글 하다가 밤만 되면 뻥 뚫리죠. 따라서 공동화 현상. 근데 외곽은 어떻게 돼? 침상 도시화 될 수밖에 없죠. 고동, 유동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대도시의 도심의 업무 중심지의 교외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에 대한 통근 비율을 고동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출퇴근 비율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접 접근은 어떻게 돼요?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귀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회귀, 리턴한다는 거죠. 우리가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요? 그건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해요. 회귀를 해요. 다시 회귀하죠. 지금 보고 계세요? 회귀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건물이 저층화 됩니까? 고층화 됩니까? 집약화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춘화야, 해춘화야.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해춘화는 다시 회자하다가 재개발되니까, 재건축되니까 새 건물로 바뀐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결과만 넣어놨는데, 아마 예전에 제가 아마 프린트를 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원인과 결과 다 있거든요. 그 제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쓴 요약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죠? 결과만 있습니까? 원인도 있습니까? 원인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 스프롤이라는 단어 있나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따로서 난개발.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도시에서 외곽으로 불규칙적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도시 스프롤. 스프롤이라는 건 지멋대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려면 계획적인데 따라서 무계획, 규칙적인데 따라서 불규칙, 무계획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은 막 아파트만 있고 다른 데 막 외곽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난개발.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걸 묶어요. 그럼 얘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도심에서 나타납니까? 외곽에서 나타납니까? 외곽. 도시에서 나타나죠.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발생한다는 거죠. 펜 들어보세요. 의 있어요, 의. 도시계획이나 토지계획 소리함으로써 비롯해서 도시성장이 질서, 무질서, 규칙, 불규칙, 계획, 무계획, 무계획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럼 특징에서 다 나와요. 특징에서 갈게요. 특징이 있어요. 자, 주거, 상업, 공업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주상공 다 생길 수 있고 2번이 출제돼. 도심 중앙에서 발생돼, 외곽에서 발생돼. 유력해, 가장 유력해 2번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가수준 편적 이하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침입적 토지용도 우리가 여가 과정이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볼게. 자, 만약에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가서 고로 바뀔 수 있죠. 이거 무슨 여가? 상향여가. 하향여가 되죠. 그럼 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올해는 분위기가 안 좋아. 그죠? 다른보다. 자, 고가 들어가면 무슨 영화? 그럼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죠? 침입이라 그래요. 맞나요? 우리가 침입이라는 거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고 하죠. 그럼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이게 바뀌는 게 밑에 보시면은 계승이라고 하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다시 할게. 들어가는 거는 뭐야? 이 바뀌는 것은 계승. 중간에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침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용 형태가 새로운 동질적, 이질적 개입되는 게 침입이에요. 그러면 천이는 뭐야? 침입의 결과에 의해서 일정적인 수준을 주도 결정함으로써 종래 이용 교체에 대해서 다른 거로 바뀌는 거죠. 이걸 계승천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또 안 하면 또 야매꾼이 나올까 봐. 학대적 침입, 축소적 침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 자, 할게. 자, 도심의 동심. 강남이야. 강남은 그냥이야. 집가가 높아. 그럼 조방적 이용하고 있어요? 집약적 이용하고 있어요? 집약적 이용하고 있죠. 그런가요? 근데 저기 외곽에 농사 짓는 데야. 그럼 여기는 집가가 높아, 집가가 낮아. 그러면 조방적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집약적 이용하고 있지만 얘는 조방적 이용하고 있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번 트랜스에서 이렇게 갔어요. 트랜스 갔는데 전철이 뚫리고 막 도로가 뚫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 집가가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딱 그래, 침입. 그럼 침입을 해서, 그럼 침입한다는 건 뭘까요? 집가가 아직 높아요? 아직은 낮아요. 낮기 때문에 강한 흡입력이 생기겠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얘네들 집가가 높아지게 되면 건물을 국정화시키니까 집약적 이용하는 거를 따르세요. 확대적 침입. 확대 침입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침입이 일반적이다? 확대적 침입이. 근데 축소적 침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강남에 노인 복지회관을 만들려면 고층화 시켜야 돼요? 좀 저층화 시켜야 돼요? 저층화 시켜야 되죠. 한 50층 지으니까 노인이 쓰러져, 그지? 그러면 집약적 이용하는 걸 조방적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럼 당시 축소적 침입. 그럼 어떤 침입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별표는 치지 마세요. 안 나왔죠. 그러면 집약적이 조방적이 침입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집가 상승을 유발합니까? 그럼 확대적 침입을 왜 했을까요? 외곽 지역이 아직 높아요? 낮은 집가예요? 강한 흡입력이 침입 활동에 유발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그냥이야 저항하는 것도 있어. 거기 보시면 원주민이라는 게 있어요. 원주민. 원주민은 인디안들이에요.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항이 있고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축소적 침입은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로 집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입만 빠져,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친입과 천의에 대한 이 용어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져올게.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아까 무슨 영화였죠? 상향영화.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개발에다가 이제 별표를 3개 치세요. 이제부터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이 공간에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토지 개발, 택지 개발인데, 위에 보시면 조성과 건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조성과 건축은 들어보시면은, 자, 만약에 임지하고 농지는 아직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걸 이제 판판하게 만들어서 토지 자체를 개량합니다. 택지화 시켜요. 자, 그럼 이건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거를, 자, 따라서 조성에 의한 개량.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했으니까 건물을 짓는 게 건축이죠?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성이 먼저예요? 건축이 먼저예요?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조성은 이제 도로공사나 이제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거,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를 건축에 대한 개량이라고 그래요. 이해 갔죠? 근데 내가 찍어주는 거는 거기 보시면 개념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 치세요. 자, 여기서 1번 부동산 개발이란 이 개발업법에 의해서 시공을 담당하는 이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유력합니다.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 다음에 굵은 글씨 위주로가 2번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개발업체 개발을 수행하는 자고 공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밑에 5번에 가시면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국장한테 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요거만 내 얘들이 더 이상 안 가. 요거 내도 틀릴 걸 알고 있거든, 그죠? 그러면 시공을 담당하는 포함한다, 그럼 돼, 안 돼? 포함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렇게만 가져가시고 밑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물리적 변형에 대한 외관에 따른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외관에 따른 분류예요.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따르세요.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술적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럼 따르세요. 유형적. 유형적은 우리가 눈에 시간으로 봤을 때 건축사업이나 토목사업 같은 내용을 변화시키는 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법률적은 지목을 변경한다는 건 우리 눈에 비치진 않죠. 그럼 따라서 무형적. 무형적은 이제 용도지역 지구나 변경이라든지 물리적 변화 없이 그냥 토지 이용 상태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합적은 둘로 합친 거고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별표냐면 넘기시면 부동산 개발의 주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별표 주십시오. 자, 공공부분. 공공부분은 제2섹터예요? 제1섹터예요? 1섹터. 자, 그 다음에 민간이 2섹터죠? 그 민간이 2섹터고 합치면 몇 섹터예요? 3섹터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찍어준다면 민간에, 자, 따라해봐. 토지 소유자 조합, 형광펜, 토지 소유자 조합 있어요? 얘는 공공에 들어가, 민간에 들어가. 얘가 공공에 들어간다고 한번 나왔었거든.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 그럼 어떻게 돼? 합치는 게, 정부와 민간이 합친 게 제3섹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가봐. 맨 밑에 가시면, BTL과 BTO라는 박스가 하나 있나요? 별표 적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거든요. 얘가 이제 가장 강력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여기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 철도, 학교, 기숙사 같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이제 민간이 건설해서 트랜스폴 이전해서 임대해줄 수 있고 지가 5% 직접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 맨 밑에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별표 치라고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가 잘 나온다고요? BTL과 BTO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BTO와 BTL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찾아드리는데 거기에 위에 보시면 BTL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그러면 자, 거기에 색깔 친 거 위주로 가세요. 자, 건설하고에 대한 빌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건설이고 찾고. 그다음 또 어디에 색깔 쳐 있어요? 이전 기부 체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트랜스폴. 그래서 이전한다. 이게 기부 체납이에요, 정부한테. 그다음 마지막 임대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자, 이거는 건설하고 이전하고 임대하니까 BTO예요, BTL이에요. 정부한테 임대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보겠지만 임대형이에요. 그래서 임대형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신축 학교에 대한 신축 학교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도서관 이런 거 또는 군인 아파트 같은 교육시설이나 이제 이런 거 군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한테 그냥요 임대료를 받아요. 그럼 니은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지자체나 정부한테 적정 수익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죠. 그럼 사전에 목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민간에 운영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활용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학교 지나가는데 통행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BTO로 갈게요. BTO는 이제 임대형이 아니라 수익형이거든요. 지금 BTO 보고 계셔요? 자, 그럼 굵은 글씨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뭐가 굵은 글씨 쳐 있어요? 준공 쳐 있어요. 이게 빌드고요. 또요. 기속 있어요. 이게 트랜스포예요. 그 다음에요. 운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오퍼레이트예요. 그러면 얘는 BTL이에요, BTO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익형으로서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거는 톨게이트비를 받죠. 이걸 자본회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민간이 운영해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에 활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 회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떤 사후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준공하고 기속하고 운영 나오면 예 찍으면 되고 건설하고 이전 나오면 임대 찍으시면 돼요.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다 봐봐. 고속도로나 터널 들어가면 그냥이야 통행료를 받아. 그럼 투자비를 회수하죠. 얘기해보세요. 그죠? 그럼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고속도로 터널 나와서 투자비 회수 나온다면 BTL 찍으셔야 돼. BTO 찍으셔야 돼. BTO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자, 고속도로 터널 나왔어. 그럼 이건 야매로 갈게. 자, 따르게 버스, 택시, 어딜 지나? 그냥이야 돈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갑니까? 그냥이야 민간 예측이 어렵죠? 그럼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장합니까? 사후에 보장합니까? 지금 BTO를 보고 계십니까? 박스를 보고 있나요? 그럼 에브리바디 뭐하고 뭐를 어디 가지나? 버스하고 나만 즐기나 보다. 아씨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네. 좀 한장한데 진짜. 뭐하고 뭐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어디 지나? 터널 지나? 얘기해. 그러면 도로나 터널 나오면 BTL이야 BTO야? 그러면 통행료를 받았지. 그럼 사용료를 부과했지. 회수했지. 그 투자비가 회수가 사용료란 말이야. 근데 그냥이야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민간의 수요 예측이 어렵단 말이야. 그럼 그냥이야 위험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지. 그럼 사전에 보장하니 사후에 보장하니 사후에 보장할 수 있어요. 맞나? 그러면은 학교나 기숙사 나오면 이건 뭐야? BTL이 되는 거죠. BTL은 그냥이야 임대료 받아. 그럼 어떻게 돼? 최종 수주한테 부과함으로써 투자비 해소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이야 임대료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리스크가 없잖아. 민간 수요에 대한 이책을 할 필요가 없네.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전적으로 수익률이 확보된다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봐봐. 나 자신도 초라해. 버스 택시가 터널 지나가는 거. 그런데 시험제 준공 이전 운용 나오면 얘 찾으면 되는데 얘가 다이렉트로 고속도로 터널 나온단 말이야. 투자비 해소해서 수요 이원 부담이 커져서 사후에 보장한다 나오면 이거 찍어 이거 찍는단 말이야. 에? 그래서 야매를 만들었단 말이야. 분위기 안 좋다는 얘기야. 뭘 지나면 근데 뭐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비를 해소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파이팅 하세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시험 문제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뭐와 뭘 비교한다? BTO와 BTL 비교해요. 이해 갔나?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타 방식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냥이야 다 굵은 글씨가 적혀져 있어. 적혀져 있죠. 편안하세요? BOT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얘기해봐.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준공,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뭐죠? 기속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볼 때는 이렇게 굵은 글씨를 안 적혀줘요. 그냥요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BLT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디에 체크되어 있어요? 이게 보세요. 준공하고 임대하고 이전한다는 게 우리가 어떨까? BTL이죠, 그죠? 그런가요? BLT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BO라는 단어 있나요? 저는 얘는 T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기부 체납이 없거든요. 트랜스퍼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불러봐? 준공, 소유, 운영. 이 온이 소유란 뜻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다음에 얘네들은 그 찾아내는 것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셔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오른쪽에 있는 과정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따보세요. 계획 단계. 계획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계획. 이 계는 뭐냐면 사업 계획을 해요. 사업 계획을 한 다음에 이제 협의라는 단어가 있죠. 협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내가 개발업자라면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 받는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개가 또 나오니까 그냥 인자에다가 또 넣으셔보세요. 인가. 허가관청으로부터 시행인가 받는다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자, 처분하고 시행해요? 시행하고 처분해요? 땅 파고 건물 짓고 나중에 분양 처분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따보세요. 개협 인시처. 자, one more time. 개협 인시처. 개가 뭐야? 협의, 인이, 시가, 처. 이 5가지 순서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오거든. 그럼 교수님 어떻게 잘 나와요? 그럼 옆에 워포드의 개발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얘가 됐다 잘 나와. 그래서 옛날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세요? 안 했나? 했어요? 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가장 유력해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무슨 단계가 먼저 나와야 되죠? 아이디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트렌드하고 지금 트렌드가 달라요. 들어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7단계가 시험제 나옵니다. 자, 그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죠. 과정이면 잘 나와요. 자, 사업이라는 게 생략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상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아이디어입니까? 아이디어. 그러니까 구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전실행 가능성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거기 보시면 한문으로 전자가 있죠. 사전이라는 거죠. 실행 가능성 전 단계라는 얘기예요. 전 단계. 그래서 전실행 가능성인데
요즘 트렌드는 타당성 분석, 따라서 예비적 타당성. 요즘 트렌드가 예비적 타당성으로 나옵니다. 예비적 타당성 나와서, 자, 그러면 예비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입니까? 계략적입니까? 계략적이죠.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계략적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다시 구상 단계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행 가능성이에요. 실행 가능성. 근데 요즘은 실행 가능성보다는 따라서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이라고 잘 나옵니다. 타당성. 타당성은 법경기가 있어요. 법률, 경제,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이죠. 근데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채택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요. 자,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마케팅에다 발표. 마케팅 대짜 달라. 마케팅은 미리 팔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매도나 분양을 하는데, 매도하고 분양하고, 그 다음에 저 어떻습니까? 임대를 해요. 그러면 후기에 해야 돼요? 초기 단계 하는 게 좋아요. 초기. 그래서 시장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중반이나 후반이 아니라, 후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 따라보세요. 구전, 부실, 금건마. 옛날에는 구상 전실행 부지 실행으로 나왔었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들, 따라보세요. 구전 동화. 입으로 내려온 동화는 확실해요? 기록이 부실해요? 부실하고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근데 요즘은 아이디어라고 나와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아, 예. 예. 슬슬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가 뭐죠? 아이디어. 얘가 타당성. 이거 잡으셔야 돼요. 아, 예 잡으셔야 돼요. 아, 예. 그 다음에 부가 있죠. 자, 부는 다시 불. 그 다음에 타당성 있죠. 다시 타는. 그러면 불은 그냥입니까? 부지입니까? 타는은 뭐예요? 타당성이죠. 따라서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건마가 잘 놀아요. 따라서 아, 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자, 그럼 아를 찾아볼게요. 아가 무슨 단계죠? 아이디어. 아, 예. 예우 타당성. 불의 부가 부지죠? 타가 뭐예요? 타당성. 자, 금요일이니까 금융이죠? 나도 초라해. 이렇게 가야 돼. 누구와 함께? 건마와 함께 하는 거죠. 찾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지금 굵은 글씨가 이 앞에 있는 게 감정평가 시험제예요. 자,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그냥입니까? 이전입니까? 개발 요건 및 개발 잠재력 분석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감정평가 나왔던 거 그대로 뺏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개발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그냥이에요? 이전이에요? 개발 요건 및 개발 발전 잠재력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요거 나오면 무슨 쪽 타당성 찍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개사 시험 문제는 개괄적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예비적 타당성은 구체적이야? 계략적이야? 계략적. 부지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전에 확보한 다음에 개발사업 개발 주체 개발 과정을 상의할 수 있고, 자, 타당성 분석은, 자, 따라서 법경기.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50층짜리 건물을 졌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지형지세 보여야 되고, 뭐니 해도 그냥이야 경제적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죠. 법적이라는 거 법적 지향을 찾아본다. 근데 오른쪽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개발 사업의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되는지 판단할 때는 어때가, 제가 아까 어떤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경제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 4번 배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된다,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 자, 무슨 수익률이 달라서 그래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주관적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만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마케팅은 시장성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밑에 그 사전에 매수자를 확보할 때는 개발 사업 어느 단계에서 한다? 초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단계? 초기 단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개발의 워포드에 대한 개발 위험이,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 시장, 그 다음 넘겨보세요. 비용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시장, 비용,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게요. 그럼 159페이지로 가시면은 메뉴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개발에 따르는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위험이 있지만 통제 불가능 위험이 있다는 단어가 있나? 별표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행사, 시공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사업하는데 매장 문화재가 추서됐어요. 그럼 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대답 좀 해봐. 행정적 변화에서 사업 인허가가 지연됐대.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이 있대. 그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 법률, 시장, 비용 위험이라는 세 가지 위험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은 이 세 가지 위험을, 자, 부동산 개발에 위험이 세 가지 위험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암기하시냐? 제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개발업자랑 시비가 붙었어요. 법으로. 그 따라서 법 시비. one time. 뭐라고? 다시 one more time. 법 시비.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 그럼 법은 뭐야? 법률적이야, 법률적. 그럼 법률적 위험을 또 최소화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따가 제가 문제를 봤지만은 법은 공법하고 사법이 있죠. 그래서 이걸 바꿔낸단 말이야. 그럼 공법이라는 자체는 법 시비가 나타났어. 공법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거야.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지역 지구제 같은 게 공법이야. 공법이고 사법은 어떻게 돼? 민법이 사법이죠, 그죠? 소유권 관련되는 거야. 소유권과 관계. 그럼 시험 문제 있다가 토지 이용 규제나 지역 지구제는 무슨 법? 공법. 소유권 관련되는 건 사법. 가져가셔야 되고. 그럼 얘를 안 줄여야 돼? 이걸 줄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이따 체크하겠지만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이미 이용 계획을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요. 그래서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지금 법률적 위험 보고 계십니까? 공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유권 하자는 무슨 법이죠? 사법. 찾았죠? 그 다음 우리 시험 문제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구역 들어보셨죠? 이게 지정됐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시장 위험이에요. 이거는 법적이에요. 법적. 그래서 개발 사업의 인허가 반려 취소됐다든지, 뭐 개발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마찰이라든지. 자, 2번 별표. 그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봐요?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위험 갖고, 그 다음에 법 10이니까 시장 위험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시장 위험을 또 줄여야 되죠. 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또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흡수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뒤에 또 그 뒷파트에서 연결해서 갈게요. 지금 하는 이 이따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라는 것만, 시장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개발업자한테 주는 부담이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 대규모 부동산의 경우는 사전에 임차인 매수자를 확보하는 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봐봐. 칠판 봐. 마케팅은 아까 후기 단계에서 해야 돼? 초기 단계 해야 돼? 초기에서 선분양을 해야지만 자기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그 뒤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는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준공이, 완공이 100%대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아까 이 개발업자가 후기에 팔아야 돼? 초기에 팔아야 돼? 초기. 후분양해야 돼? 선분양해야 돼? 선분양해야지만 얘한테 전가시킨단 말이야. 그럼 매도자는 자, 후기에 매도한다? 초기부터 한다? 초기 분양해야 돼요. 그래요?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장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지만 자기가 포기할 건 포기에 대해서 가격은 낮게 잡는 거죠. 그럼 가치는 높게, 가치는 낮게 가는 거죠. 그럼
그럼 얘한테 이걸 전가시켜요. 그죠? 그러면 시장 위험을 매수자가 안고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매수자의 첫 끼의 시장 위험은 작을까? 시장 위험은 높을까? 높고 위험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 입장에서는 위험을 낮췄지만 그냥야 가격을 낮게 잡아야 돼. 낮게 잡아야 되죠. 가치는 처음에 낮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159페이지 동그라미 밑에 4번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사전에 임차인 매수자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야. 미리 팔아 제끼는 거지. 그래서 개발업체 시장을 감소시킬 수 있잖아요. 넘겨봐요. 지금 요 그래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매수자의 시장력과 개발사업의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개발사업 초기에는 그냥입니까? 매수자의 위험은 큽니까? 크죠? 대답해야 돼. 이거 누구의 위험이야? 얘기해봐. 매수자의 위험이에요. 누구 위험? 그 매수자의 위험은 크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개발사업 초기에는 가격을 높게 잡아야 돼요? 낮게 잡아야 돼요? 개발사업의 가치는 작아지죠. 그렇죠? 근데 개발사업 후기로 갈수록 자, 매수자의 위험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고 가치는 점점 상승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있는 흡수 분석이라는 건 이따 나중에 후수라고.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법시비. 그럼 마지막은 비용 위험인가요? 그런가요? 비용에다 앞에다 추가적이라고 집어넣으세요. 추가적 비용. 그 추가적으로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추가적 비용. 자, 아까 건설을 할 때 지가 직접 합니까? 시공사한테 맡길 수도 있죠. 그럼 얘랑 계약을 맺는데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더 들어가지. 지금 비용 위험 있나? 1번 괜찮아. 이거 기출이야. 감정평가 기출인데 인플레이션이 약할수록 더 심할수록 심하고 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발생한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직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거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자, 그래서 최소예요, 최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짜리 공사인데 120억으로 하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추가적인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되죠. 근데 금액이 낮아졌어요, 금액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죠.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추가적인 거는. 그런가요? 근데 최대 가격을 냈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도 청구를 못 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공사가 부실화됩니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봅시다. 전 페이지 1번을 풀어야 제 1번을 맞출 수 있는데 자, 넘기시면은 15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자 15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시장성 연구 연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페이지 잠깐 저기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161페이지 잠깐 갈게요. 161페이지 가시면은 161페이지에 그 박스에 이렇게 조용하지? 161페이지 찾으셨어요? 그 박스에 따라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란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시장을 한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시장하고 시장성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얘 몇 글자죠? 두 글자. 얘는요? 얘가 이제 두 글자니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시장이라는 자체는 그 아파트만 아파트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그래서 얘의 수요와 공급상을 보는 거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장만 봐야 돼요?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매나 임대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건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자보세요. 수용금 나오면 무슨 분석 찍고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 찍으셔야 돼요.
지금 161페이지 박스는 보고 계셔요? 그래서 시장은 시장 지역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요런 거 나오면 이건 무슨 분석이고? 시장 분석이고, 시장성은 이번에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나 임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기출에서는 분양되는 것보다 매매나 임대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매 임대. 매매 임대 나오면 이거 무슨 성이야? 시장성에 들어가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이게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자 할게요. 시장이 먼저요, 시장성이 먼저요. 어떻게 했어? 두 글자, 세 글자. 연구도 마찬가지는 거죠. 그럼 수요공급 나오면 무슨 연구? 시장.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 저 웬만하면 읽지 않았는데, 자, 따라서 성매매. 그래서 이따가 제 프린트에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수요공급 나오면 무슨 분석이고요? 시장. 매매 임대 나오면 시장성이라는 얘기예요. 화이팅. 아, 힘들어 죽겠다. 자, 따라서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시장성 연구 하나인데, 흡수율이라는 거는 분양률을 얘기를 해요.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지금 밑에 시장성 분석이 밑에 3번에 보고 계셔요? 근데 과거 흡수율을 보는 게 목적일까요?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일까요?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과거를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 파악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체크하셨죠? 그러면 자, 눈이 확 들어와, 이제. 봐봐. 안 들어오면 말고 159페이지 가봐. 159페이지 가시면은 그 시장 위험에, 자, 따라봐. 시장성 연구. 자, 한 번 더 해. 시장성 연구. 그 얘기해봐. 시장 연구야, 시장성이야. 그럼 얘기해볼게. 여기에 수요공급이 들어가야 돼? 매매임대 들어가야 돼? 어떻게 알았어? 조용히 해. 자, 그러면 이건 시장 연구가 아니라 시장성 연구라는 단어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가 되죠? 매매임대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임대 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흡수 분석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자, 하나만 더 줄게. 그럼 흡수 분석은 시장에서 합니까? 시장성에서 합니까? 시장성에서 하는 거죠. 다시 할게. 흡수 분석은 시장에서 연구해야 돼? 시장성에서 연구해야 돼? 시장성에서 연구하지.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흡수율이 몇 글자야? 시장이 세 글자야? 시장성이 세 글자야? 그러니까 흡수율은 시장성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야,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흡수율이라는 단어 있어? 됐다 잘 나와. 이게 민감도 분석하고 바꿔 나오는데, 흡수율은 분양률이야. 그럼 분양률이 95% 됐어. 많이 됐어? 적게 됐어? 10년 동안인데? 모르지. 자, 유량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따라서 유량. 일정 기간. 그러니까 흡수율이라는 거는 유량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어디 하는지 알아요? 그 일정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일정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기업번 별표. 과거, 현재 흡수를 통해서 파악에 대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얘기해봐. 과거에 있어? 미래에 있어? 미래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험지에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자, 과거에 분양이 잘 됐다고 해서 미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중요한 게 뭐야? 과거야, 미래야? 미래 흡수 파악에 목적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바리? 알았어, 바리. 자, 그러면 거시적이 아니라 그냥이야, 좀 구체적이야.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거시적이면 이 시장성 연구는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고 있어요? 그럼 흡수율이 낮아야 돼? 흡수율이 높아야 돼? 높아야 되죠. 흡수 시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분양하는 동안이 6개월이 또 빨라요? 한 달이 빨라요? 한 달이 빨리 가야지.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 시장 위험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빨리 식기 전에 1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1번.
옳은 걸 기억은 맞나요? 어디가 키포인트, 시장 수업 어디가 키포인트 얘기해봐. 찾았어?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시장 나와야 돼, 시장 성 나와야 돼. 개발된 부동산 잘하셨어. 니은은 맞죠? 개발사업의 타당성 결과 동일하더라도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디귿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현재 목적이 있어? 미래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미래 추세의 목적이지 과거, 현재가 아니죠? 그런가요? 자, 리을은 왜 틀렸어? 토지용 규제는 뭐야? 공법. 소유권은요? 사법이라는 거죠. 미음은 맞나요? 예비조탄소는 계략적 수익비용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